안녕하십니까, 황보수정 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황보수정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03년부터 사법시험 민법 1차, 2차 강의를 중심으로 해서 공인노무사 그리고 변호사 시험, 각종 자격증 시험에 민법을 다 담당한 20년 동안 민법만 강의를 이제 민법, 민사소송법, 민법을 주로 강해온 가장 저 나름대로는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공인노무사가 40문항으로 아주 변화된 출제 경향을 이제 내년부터 맞이하게 됐어요. 그것에 맞추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고등고시라던가 이런 데서 아마 지문과 법리를 따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여러분들에게 공인노무사 시험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제 민법의 베테랑 20년 강사로서 아주 어려운 법리를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저희 아버님도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님이 폐암 말기라고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시험은 다음에도 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도 볼 수 있으니까 엄마랑 주어진 사실 한두 달 남겼다라고 하니 엄마랑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번 시험을 제가 포기할까요? 제가 그때 저도 그 아버지 폐암에 대학병원에 계셨고 제가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아니야. 너 그냥 한 달 앞두고 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그냥 됐어. 공부해야 돼. 그리고 합격증 들고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를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합격증 들고 엄마한테 가는 거야. 지금 한 달 엄마랑 보낸다고 해서 그걸 어머니가 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아니 공부에 매진을 해야 돼. 너는 우리 아버지도 폐암이야. 나는 강의하고 너는 공부하고 이게 우리의 길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간 선생님이 좀 세게, 좀 스타일이 세요. 그래서 세게 강하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 학생이 말을 들었는지 아니면 어머님의 도움이 있었는지 합격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집중해서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아버님이 2달 안에 돌아가셨고 그 친구도 역시나 어머니 돌아가셨고 학생이 왔더라고요. 아버지 장례식 와서 펑펑 울더라고. 남학생이었는데 저도 막 끌어안고 이게 약간의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요, 남들은 가장 진공 상태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공부만 어떤 경제적 지원, 모든 심리적 지원을 다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나만 되게 힘들고 굉장히 불화 속에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나는 공부만 하고 싶은데 직장과 병행해야 되고 나만 육아를 병행해야 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다 열어놓고 보면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어요. 그걸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열악한 환경이야 라고 주춤하거나 그렇게 멈추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어렵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거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법은 그 단일법전으로 최대 그런 법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만 해도 민법의 18일밖에 안 되죠. 그런데 민법은 1조부터 1118조까지, 근데 민사특별법이나 부속법령까지 하면 2000조가 넘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인노무사 같은 경우는 민법의 4파트를 다 숙지가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채권법을 보죠. 그래서 민법 총칙과 채권법, 조문으로는 1조부터 184조, 그리고 채권법은 373조에서 766조까지 2파트를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민법 출제 경향은요, 민법 총칙 그리고 채권법을 등장을 시키는데 거의 기출입니다. 우리 공인노무사 기출 10개년을 풀어서 거기서 한 60%에서 70%를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좀 가격하게 표현하는데 컨트롤 카피에서 글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긁어서 냈어요. 이렇게 성의 없게 낼 수 있나? 라고 할 정도로 내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선생님하고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최신 경향 문제라고 해서 여행 계약이라던가 그 다음에 최신 법령이라던가 이걸 선도저절해서 내고 있는 게 공인노무사 시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득점을 요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하고 준비하다 보면 이상하게 민법에서 다른 경영학이라던가 힘들었던 노동법, 사법법에 점수를 나눠줬다. 그래서 다른 거 과락을 넘겨서 60점을 맞추는데 좀 힘들었었는데 민법이 오히려 고득점에서 다른 과목에 덕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40문항으로 바뀌는 공인노무사 민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40점 과락만 면하자라고 해서 민법 총칙만 바라볼 텐데 25문제가 좀 아니에요. 지금 40문항이라고 한다면 예상되는 문제 출제 수는요. 민법 총칙에서 20문제, 그리고 채권법에서 20문제입니다. 근데 민법 총칙이 이렇게 25문제에서 한 12문제 냈던 시절하고 달리 20문제를 배치한다라고 하면 미시적으로 접근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것까지 나올 겁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민법 총칙을 읽었다가는 듬섬듬섬 문제를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민법 총칙에서 실점한다던가 득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법을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채권법이라고 하면 우리 계약 총론 거기까지만 보고 채권 강론의 계약 각칙에 대한 부분을 뭐 임대차라던가 도급이라던가 매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버리는 부분이 계신 텐데 절대로 위험합니다. 위험한 전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채권법에서 일정 한 10문제 정도는 좀 확보를 하셔야 그 민법 총칙에서 어려워진 부분을 좀 커버하실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민법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민법 전반을 아우르는 민법 총칙에서 채권법 얘기를 같이 해버리거든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담보책임 이런 얘기를 같이 하니까 처음 강의를 들을 땐 어렵지만 민법 총칙을 잘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채권법에 진입해가지고는 훨씬 더 수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40문항에 대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프라임법 학원에서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홍보 시청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라임법 학원을 선택하면서 선생님 20년 동안 민법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처음 이동해봐요. 막상 와보니까 일단 화사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이고 밝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밝은 기운과 또 밝은 기운이 만나갖고 여러분의 합격을 좀 더 많이, 그러니까 최대 합격? 우리가 이번에 딱 만나서 아주 선생님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에너지가 가장 그 텐션이 높은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받아서 같이 함께 공인노무사 1차, 2차까지 내친김에 그냥 쫙 달려보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커리를 잠깐 안내를 드리면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 날 2시 반에 민법 전체적인 40문항이 변화된 상황에서 민법 전체적인 꼭 알아야 될 법리 체계도를 단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동안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혼자 공부하신다던가 아니면 인강을 듣다 하더라도 선생님 만나갖고 좀 상담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뭐 공부 학습 방법이라던가 민법에서 궁금했던 거 다 싸들고 오세요. 의외로 선생님이 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스케줄을 다 비워뒀어요. 그래서 특강이 끝나면 선생님이 여러분 공부 방법론 한 명 한 명 다 아예 뭐 택시 타고 가면 되니까 밤 12시까지 남아갖고 학습 방법이라던가 민법의 공부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민법 혼자 공부하면서 몰랐던 거라던가 이런 걸 다 질의응답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6일 날 특강 놓치지 말고 꼭 오시기 바랍니다.